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질문들, 사연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해요. 말로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엄마께서 올해 82세이신데 언제부터인가 허리가 기역자로 굽었고 등에 혹같이 튀어나왔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애 기준 판단이 척추 파트에는 나사못 개수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예외 상황이 있지만 아프다는 그 표현은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화할 수 없다 보니까 환자분께도 0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이 아프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쭤보는 그 문진을 통해서 그 통증의 지수를 적는 거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제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르신들 중에 진짜 많이 아프신데도 아프다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이제 좀 주관적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나라에서 장애 판정을 내리는 기준으로 삼기는 좀 힘들죠. 어머님이 허리가 많이 굽었고 많이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 판단들이 너무 애매모호해지다 보니까 완전히 줄여놓은 거예요. 축소를 해서 그 기준이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 관절이 고정돼 있는 보형물을 넣은 경우만 장애가 인정이 돼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주치의들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장애 진단서도 이게 돈 내시고 이제 서류 받아 가시는 건데 시간과 돈과 이런 걸 했는데 막상 장애 판정이 안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감안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마디 고정하는데 나사못이 4개가 들어가는데 한 마디 고정으로는 장애 기준이 되질 않습니다. 2마디 이상은 고정이 돼야 장애 기준이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사못 개수로 따지면은 6개 이상이 들어간 경우에 척추 장애 진단이 된다라는 점,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척추 파트에서 사실은 장애가 나사못 고정하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리에 마비가 온 경우, 잘 못 걷거나 다리에 근력이 떨어졌거나 그 근력을 테스트를 해서 근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고, 근데 테스트라는 거는 발로 뻥 차보세요, 발목 움직여 보세요 하면서 눌러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의사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알죠. 환자분들께서 힘이 정말 없어서 마비가 있어서 다리를 못 드시는 경우와 본인이 이제 다리에 힘을 아프니까 안 주려고 해서 못 드시는 경우, 그리고 아주 드물게 가끔 또 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장애 판정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나, 이게 일부러 힘을 좀 잘 안 주시려는 근데 우리 의사들은 체크해보면 다 나오죠. 만져만 봐도 나오니까 근육에 힘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봐서. 그거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객관적인 지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라는 거를 추가로 또 해요. 다리에 실질적으로 마비가 있는가를 근전도 검사로 체크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근전도 검사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 허리 수술하신 분들은 근전도 검사 다 이상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힘 뭐 다 들어가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근전도 검사도 마비의 어떤 기준을 평가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되기는 힘든데, 그래도 조금 그걸 객관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첨부를 하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다리에 마비가 있어서 장애 판정을 이제 받는 경우는 척수 손상, 뭐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신경을 크게 다치거나 신경이 완전 찢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뭐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은 사실은 장애 판정이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다리 근력이 떨어지니까 다리 힘이 빠지는 요 정도로는 또 장애가 나오기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주치의가 이렇게 잘 써드려도 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또 판단하는 또 기준들이 있고, 거기에도 또 문제가 되면 또 자문 의사들이 또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의들이 장애 진단을 확실히 써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장애 판정됩니다 라고 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사못 고정을 한 개수, 요걸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보내주신 이 사연은 허리가 이제 굽었고 등이 이제 굽어서 뒤로 이제 튀어나오셨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장애 진단이 나올까? 일단은 나오기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뭐 괜한 또 희망을 드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어머님이 예전에 뭐 허리 수술을 받으셔서 나사못을 박으셨다거나 아니면 다리 마비가 객관적인 어떤 상황으로 마비가 좀 있으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거는 장애 진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애 진단은 어떤 병원에 가셔서 처음 의사를 보고 첫 진료 때 받기는 좀 힘듭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추적 관찰을 해서 좀 봐야 되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꾸준히 다니신 그 병원에 가셔서 본인을 좀 몇 차례 계속 추적 관찰을 해온 담당 주치의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겠습니다.